자, 복소수다. 복소수. 여러분이 만약에 고등학생이면 이제 선생님이 좀 진도를 빨리 나가기 위해서 그냥 바로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어차피 지금 여러분은 시간이 많잖아. 그치?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고1급이 오니까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먼저 쭉 복소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면, 복소수는 이제 제일 먼저 언급을 한 사람은 데카르트야. 그러니까 17세기 수학자인데 데카르트가 뭘 한 사람이냐면 함수의 창시자예요. 함수 있죠? 좌표를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데카르트야. 수학자 중에. 그 데카르트가 복소수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방정식을 풀다 보니까 제곱을 해서 음수가 나오는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 자, x제곱을 했더니 음수가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란 얘기야. 그래서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고 고민한 거야. 왜 그러냐면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수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무리수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리고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했는데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수는 실수가 아니죠? 일단 실수가 아니야. 실수는 존재하는 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실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존재하지 않는 수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냐면 존재하지 않는 수가 세상에 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수가 세상에 존재한다. 그런 수가 있다는 걸 언급을 했어.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아서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처음으로 이 복소수의 허수 단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수가 우리가 볼 수 없는 수가 있는데 그 수를 i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했어. 그래서 그 i가 뭐냐면 이미지너리, 그 다음에 넘버 이렇게 얘기하거든. 상상 속에 존재하는 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수를 우리가 i라고 하자.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그래서 i에 대한 정의를 처음 한 게 누구냐면 오일러야. 오일러가 i에 대한 정의를 했고, 이거를 수학적 학문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가우스입니다. 가우스가 누구야? 3대 수학자죠? 3대 수학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고교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거는 가우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는 고교 과정에서 가우스가 손 안 댄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손을 댔어요. 그래서 가우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가우스야. 그 유명한 수학자. 3대 수학자 중에 하나. 그 가우스가 체계화를 시킨 거야. 그거를 우리가 뭐 하는 거다?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다. 이해되지? 네. 그럼 이제 복소수가 뭐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가 실수라는 걸 배웠는데 실수는 수직선과 1대1 대응이다.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배웠죠? 그렇죠?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친 거야.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친 건데 모든 실수를 수직선상에 대응시키면 1대1 대응이다. 이미 중3 때 배운 거야. 끄떡끄떡 돼야 돼. 몰라도 지금 끄떡끄떡 돼야 됩니다.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한 거라. 그래서 실수와 수직선은 1대1 대응이야. 모든 실수를 점으로 나타내면 수직선과 똑같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이는 수, 우리 눈에 보이는 수는 뭐냐면 실수야. 그게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1, 2, 3, 4 이런 거 자연수라고 하죠. 또는 2분의 1 이와 같은 걸 분수라고 하죠. 또는 루트 2 이런 거를 무리수라고 하죠. 그렇죠? 이와 같이 수직선상의 표현이 가능한 수를 뭐라고 하자? 실수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수를 주로 다루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봐. 여기 있는 수직선에 있는 수가 실수잖아. 그렇지?
그럼 수직선 바깥에 있는 수가 있겠지. 여기에도 수가 있고 여기에도 수가 있는데 이 수들은 훨씬 더 많겠지. 수직선 하나가 실수니까 수직선 밖에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수직선 밖에도 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볼 수 없는 수지. 그러니까 세상에는 아직도 밝혀주지 않은 수가 얼마든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수보다 보이지 않는 수가 훨씬 많은 거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평면상에서 보니까 여기에도 수가 훨씬 많겠다. 수직선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걸 입체까지 생각하면 3차원으로 입체까지 생각하면 이 공간으로 생각하면 여기에도 수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수직선 하나가 실수인데 실수가 아닌 수가 훨씬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밝혀지지 않은 수가 얼마든지 많다는 거야. 밝혀진 수는 지극히 작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수들은 지극히 작은 수란 얘기지. 이렇게도 설명이 돼요. 선생님이 규리하고 주화를 눈으로 봐. 사람이 어떤 현상을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색깔을 인식한다는 얘기거든. 그치? 선생님이 여러분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색을 선생님이 인식하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선생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색을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인간이 색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색깔은 빨주, 노초, 파남보죠? 그죠? 빨주, 노초, 파남보. 몇 가지 색 안 돼.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을 섞어진 거.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야.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중에는 굉장히 좀 깊게 나가면 양자물리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파동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색깔도 다 파동으로 만들어져 있거든. 그 파동을 갖다가 사람이 인식하는 거야. 근데 그 파동이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 쉽게 얘기하면 파동의 빠르기죠. 빠르기. 그 빠르기가 가장 느린 게 빨간색이고 가장 빠른 게 보라색이야.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 사람은 빨간색부터 파란색, 보라색까지 그 주파수 주기를 갖다가 인식하는 거야. 보라색이 넘어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빨간색보다 느린 거는 뭐라고 하냐면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빨주, 노초, 파남보 요게 한정된 거, 여기만 볼 수 있는 거야. 자외선하고 적외선은 사람 눈에 안 보여. 쉽게 얘기해서 파동은 얼마든지 많은데 인간이 볼 수 있는 거는 지극히 한정적이라는 거야. 그럼 그 밖에도 훨씬 더 많은 색이 존재한다는 거죠. 다만 인간이 못 볼 뿐이야. 네. 뭐도 똑같아? 수도 똑같다는 거야. 수는 우리가 사용하는 실수는 그냥 수직선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수직선이 아닌 여기 이 바깥에 있는 부분에 무수히 많은 수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다? 허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없어. 볼 수 없는데 수학자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이미지너리. 상상 속에 존재하는 넘버. 수다. 그래서 허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대충 뜻은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뜻은 이해가죠. 그래서 자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냐면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하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은 뭐냐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죠. 제곱근 우리 배웠으니까. 그치?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이때 이 x가 얼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인데 이거를 어떻게 쓰자?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쓰자. 그리고 뭐라고 한 거야? 이미지너리 넘버다. 그래서 i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가우스가 제안한 거야. 복소 평면이라는 게 있어. 수직선이 실수가 수직선에 대응한다면 이와 같은 그 복소수는 어떻게 할 거냐? 복소수가 뭐냐면 실수와 허수를 합친 거야. 실수와
허수를 합친 걸 복소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A 플러스 BI, A, B가 실수일 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실수일 때 이런 걸 복소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복소수를 좌표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 그러면 X축을 실수축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I가 쓰이는 허수를 이와 같이 Y축으로 잡자는 거야. Y축을 뭐라고 하자? 허수축이라고 하자. 허수축. 그래서 X축을 실수축, Y축을 허수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실수와 허수가 만나는 거 A 플러스 BI다. 예를 들면 1 플러스 2i다. 그럼 실수가 1이고 그 다음에 2i 여기가 i 여기가 2i 여기는 3i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i 여기는 마이너스 2i 여기는 마이너스 3i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2i는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2인 거 요 점의 좌표 이거를 1 플러스 2i라고 하면 되지 않니? 이런 뜻이에요. 느낌으로 이해가죠? 실수는 x축, 허수는 y축. 그래서 모든 복소수를 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누가 얘기한 것처럼 데카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함수의 좌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러면 평면 자체가 복소평면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평면 자체가 여기에 나오는 모든 수들로 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소수를 가지고 평면 자체를 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입체로 되어 있으면 3차원이라면 이게 입체로 되어 있겠죠? 그럼 이 공간에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거는 우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란 얘기지. 그런 수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수학에 진짜 취미가 있어서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공간에 있는 수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수학자가 되는 거야. 자, 복소수의 의미가 대충 뭔지 알겠죠? 네. 그렇죠? 보여지지 않는 수를 찾아낸 거야. 그게 뭐다? 쉽게 얘기하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그렇죠?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 그거를 갖다가 허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인간은 이 음수라는 거 있잖아. 음수라는 걸 찾아낸 것부터 해서 수학이 굉장히 빨리 발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수에서 정수로 넘어갈 때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할 때 한 개다, 두 개다, 세 개다. 우리가 존재하는 수야. 그런데 음수라는 걸 생각한다는 건 모자란다라는 걸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 처음에는. 왜냐면 눈에 안 보이거든. 음수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렇죠? 두 개가 남는다? 두 개가 모자란다는 마이너스인데 그 마이너스를 정하기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작은 수에서 큰 수는 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음수가 없던 시절에. 그러다가 음수가 발견되면서부터 정수가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자유로워졌어.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제곱해서 양수가 나오는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아닌 경우도 많더란 얘기지. 방정식을 풀다 보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도 많다는 거야. 그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할까? 생각을 해서 만든 게 뭐다? 복수수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한다?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쓴 거부터 시작한다. i가 뭐의 약자다? 이미지너리 넘버다. 이런 뜻이야. 상상 속에 존재하는 수다. 되셨죠? 그래서 복소수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뭡니까? 실수의 분류죠. 자, 여기까지가, 요 표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이미 배운 거야.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미 다 익힌 거,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뭐라고 하자? 실수라고 하자. 근데 이번에 지금 배운 뭐가 또 생겼어요? 허수가 또 생겼죠? 그렇죠? 허수가 또 생겼어. 허수가 생겨서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뭐라고 하자?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하자. 그래서
복소수라는 게 새롭게 생긴 거야. 네. 이해됐죠? 그래서 복소수라는 게 새롭게 생긴 거다. 그래서 수의 체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개념 센하고 나오죠. 자, 유리수의 조밀성. 이것도 이미 했던 겁니다.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유리수는 조밀하다.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또 다른 유리수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그게 유리수의 조밀성이야. 유리수는 조밀하다. 무리수의 조밀성. 무리수도 조밀하다.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는 또 다른 무리수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물론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도 또 다른 무리수가 무수히 많이 존재해요.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도 또 다른 유리수가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친 게 뭐다? 실수다. 그러니까 실수는 더 조밀하겠지. 그렇죠? 유리수도 조밀하고 무리수도 조밀한데 두 개를 합친 게 실수니까 실수는 더 조밀한데 더 조밀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하자? 연속하다. 연속돼 있다. 너무 조밀하다 보니까 붙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걸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실수가 수직선과 1: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수는 대부분 다 실수야. 보이는 수. 그거는 전부 다 수직선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럼 수직선이 아닌 부분은 뭐일 거냐? 훨씬 더 많은 수가 있다는 거지. 그 수들 중에 뭐가 있다? 복소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복소평면이라는 평면적으로 해서 복소수를 모두 다 표현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이 복소평면이 고등학교 과정에 섞여 있었어.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르쳤는데 지금은 다 대학 과정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대학 때 배웁니다. 고등학교 때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복소수는 여기까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허수단위. 자, 허수단위 잠깐 읽어보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새로운 수 하나를 i라고 하자. 그래서 i는 뭐다?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야. 자, 중요한 거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이니까 제곱하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소수는 지금 이제 선생님이 열심히 막 해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복소수는 무리수하고 똑같아. 어차피 루트로 쓰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복소수는 무리수하고 똑같이 계산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i라는 걸 만들었다.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죠. 루트 안에 음수일 때 그 음수를 바깥으로 꺼내서 i라고 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리수하고 똑같을 때 다만 무리수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i제곱을 만나면 마이너스 1로 바꿔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i제곱이네? 그럼 마이너스 1로 바꿔줘야 돼. i제곱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자, i는 어떤 뜻이다? 이미지너리 넘버다. 그래서 i라고 했다. 누가 사용했다? 오일러가 사용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복소수를 체계화시킨 건 누구다? 역시 고등학교의 가장 강자인 누구다? 가우스다. 그래서 이제 가우스가 이제 결국 학문으로 만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를 합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는 어떻게 쓴다? A 플러스 BI라고 쓴다. A 플러스 BI라고 쓰는데 이때 A, B는 어떤 값이어야 된다? A와 B는 실수값이어야 된다. A와 B는 실수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 복소수는 A 플러스 BI 이렇게 씁니다. I가 없는 거, A만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 I가 있는 거, I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I의 개수를 뭐라고 한다? 허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건 정의니까 외워야겠죠. 용어에 대한 정의야. 자,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를 합친 거 A 플러스 BI라고 한다. 이럴 때 실수만 있는 거 그 실수부라고 하고 I가 있는 걸 뭐라고 한다? 허수부라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2 플러스 3i야. 2 플러스 3i 실수부가 얼마니? 그러면
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허수부가 얼마니? 그러면 3이라고 하는 겁니다. i의 개수가 허수부야. 이해되지? i의 개수 허수다. 그래서 i만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또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자 a 플러스 bi가 복소수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소수를 뭐라고 쓰냐면 z라고 씁니다. 그래서 z가 복소수다. 자, 그때 이 a를 뭐라고 한다? a, b는 뭐야 돼? 실수해야 됩니다. 이거를 실수부라고 합니다. b를 뭐라고 한다? b를 허수부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i만 있는 거, 실수부가 없는 거, 순수하게 i만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순허수라고 합니다. 순수하게 허수부, i만 있다. 그런 걸 순허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섞여 있는 거, a 플러스 bi.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순허수가 아닌 허수. 순허수가 아닌 그냥 허수. 그냥 허수다 그럼 이 말이고, 순허수다 그럼 이 말입니다. 이건 용어의 정의니까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i만 있는 항을 뭐라고 한다? 순허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순허수가 아닌 실수부와 허수부가 합쳐져 있는 거, 그거는 그냥 허수라고 하자.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체크 잠깐 봅시다. 자,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라. 실수부는 뭐다? i가 없는 거, 이게 실수부야. 마이너스 3. 실수부는 마이너스 3입니다. 허수부는 뭐니? 마이너스 5i가 아니라 마이너스 5라고 해야 돼요. 네. 알겠죠? 허수부는 뭐다? 마이너스 5다. 마이너스 5다. 이게 허수부다. 자, 이거는 실수부가 얼마야? 0이겠죠? 실수부는 0이고 4가 뭐다? 허수부죠? 이거는 허수부가 i의 개수야. 그러니까 허수부는 1이죠. 그 다음에 실수부는 마이너스 루트 2죠. 네. 이해 가는 거죠? 네. 이거는 실수부만 있는 거죠. 실수부만 있는 거고 허수부는 얼마입니까? 허수부는 0이라고 해야죠. 없으니까. 네. 오케이죠? 네. 그렇죠? 어렵지 않은 얘기니까 한 번만 쭉 읽어봐도 압니다. 자, 넘어가서 허수와 순허수 금방 설명했던 내용이 또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뭐라고 하자? a 플러스 bi라고 하자. 우리가 보통 복소수는 기호로 z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bi라고 하는데 b가 0이다. 그러면 실수만 남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복소수를 실수로 만들어라. 그 말은 뭐야? b가 0이다. 이 말이지. 네. 그렇죠. b가 0이면 뭐다? 실수만 남는다. b가 0이 아니야. b가 0이 아니야. 이와 같이 b가 0이 아니면 자, 실수부, 허수부만 있는 거, 그런 걸 순허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섞여 있는 거, 그거를 순허수가 아닌 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이점 이해가죠? 네. 그래서 순허수는 i만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순허수라고 한다.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개념 체크 한번 보겠습니다. 순호수가 아닌 허순호라고 물어봤죠? 간단하게 어떤 얘기냐면 i만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순호수라고 한다. 그쵸? 이것도 네. 순호수죠. i만 있는 걸 순호수라고 한다. 그럼 순호수가 아닌 허순호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실수죠? 그렇죠? 이거는 순호수고 그럼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네. 이거는 뭐야? 이것도 뭐니? 실수죠? 허수가 아니죠? 그렇죠? 이것도 실수다. 이거는 순허수다. 이것도 순허수다. 그럼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7 플러스 i. 뭘 물어보는 거야? a 플러스 bi를 쓰란 얘기죠. a가 0이 아닐 때, b가 0이 아닐 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개념 31번 복소수가 서로 같은 조건하고 나와 있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소수의 상등을 하기 전에 배운 게 뭐가 있냐면 무리수의 상등을 한번 배웠어요. 무리수의 상등. 그래서 무리수의 상등을 먼저 설명을 해줄게. 그럼 복소수의 상등도 똑같은 방법이야. 무리수의 상등이다. 자, 무리수가 서로 같은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무리수의 상등. A 플러스 B 루트 2다. A, B는 유리수야. 자, 이거는 0이다. 이렇게 나오면 자, A, B는 유리수인데 우변이 0이야. 그럼 좌변도 0으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등식이니까. 우변이 0이니까 좌변도 0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루트가 있네. 그렇지? 루트는 1.414 얼마 점점점이잖아. 그치? 그럼 우변이 0인데 좌변도 0을 만들기 위해서는 B가 반드시 0이어야 되죠? 네. 그럼 루트가 없어지지. 그치? 그 다음에 네. B가 0이면 A도 0이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다. A, B가 유리수인데 이 식과 성립하는 A, B는 뭐다? A도 0, B도 0이다. 이렇게 푸는 걸 뭐라고 한다? 무리수의 상등이라고 한다.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 자,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A 플러스 B 루트 2는 C 플러스 D 루트 2야. 등식의 성립할 조건을 찾으래.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A, B, C, D는 유리수래. 자, A, B, C, D는 유리수인데 서로 같을 조건을 찾으래. 그럼 뭐다?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같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러겠죠? 양변이 똑같으려면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같아야죠. 유리수와 무리수가 같을 수는 없잖아. 네. 이해되지? 이와 같이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같다. 이렇게 푸는 걸 뭐라고 한다? 무리수의 상등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복소수도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 무리수하고 거의 똑같잖아. 제곱근이잖아. 제곱근. 다만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뿐이지. 그치? 그러니까는 어차피 복소수도 제곱근, 허수도 제곱근의 의미야. 그러니까 무리수의 상등처럼 푸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거 뭐냐면 복소수의 상등이야. 차이점은 뭐냐? 자, 무리수의 상등은 개수가 유리수란 조건인데 복소수의 상등은 A 플러스 BI야. BI가 0일 때 복소수는 개수가 실수란 조건이야. 무리수의 상등은 개수가 유리수란 조건이고 복소수의 상등은 개수가 실수란 조건이야. 이해되죠? 네. 자, 우변이 0이야. 우변이 0이니까 좌변도 0이 나와야 돼. 근데 I가 있네? I는 뭔데? 루트 마이너스 1이야. 그치? 0이 되려면 루트 마이너스 1, I가 없어져야 돼. 없어지려면 뭐가 0이어야 돼? B가 0이야죠. 그래 I가 없어지지. 그쵸? 그 다음에 우변이 0이니까 A도 뭐 해야 돼? 0이어야 되겠죠? 이해되지? 그래서 A도 0이고 B도 0이다. 이렇게 푸는 걸 뭐라고 한다?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한다. 쉽게 얘기하면 I가 없는 거, I가 있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개수가 모두 0이다.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야. 그럼 12개가 나오니까 미지수 2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또는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똑같은 방법으로 A 플러스 BI는 C 플러스 DI다. 자, A, B, C, D는 실수다.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같아야 된다.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실수와 허수가 같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럼 양변이 똑같아지기 위해서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푸는 게 뭐라고 한다?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한다. 이해 갑니까? 이해되죠? 자,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서로 같다. 상등, 서로 같다. 한자어죠. 그렇죠? 서로상 같을 등.
그래서 서로 같다, 상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내용이 쭉 적혀 있습니다. 자, 개념 체크 봅시다.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죠. 자, 뭘 꼭 확인해 줘야 되냐면 실수란 조건이 있는지 꼭 확인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등식에 성립하려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같아야 된다. x는 2다, y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줘야죠. 자, 이거는 우변이 0이니까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다. 이렇게 풀어야죠. 그래서 x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y는 얼마다? 4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되셨죠? 자, 3번 보면 마찬가지 i는 i끼리 실수는 실수끼리 이게 얼마다? 2다. 마이너스 6은 얼마다? y다. 이렇게 풀어야죠.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같아야 된다. 그럼 y가 마이너스 6이니까 x 플러스 6은 2다. x는 마이너스 4겠죠. 네. 자, 양변이 똑같아야 돼. i가 있는 건 i가 있는 것끼리 똑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 해야죠.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같아야죠. 5가 되겠죠. 그럼 이거 두 개 연립으로 풀면 x 마이너스 y는 5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이다. 연립 풀면 두 개를 더하면 2x는 4다. x는 2다. 이렇게 돼야죠. x가 2야. x가 2죠. 그럼 y는 마이너스 3이겠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복소수의 상등.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같다. i가 있는 건 i가 있는 것끼리. 없는 건 없는 것끼리 같다. 이렇게 식 세우는 거야. 그럼 식이 두 개가 나오니까 미지수 두 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푸는 걸 뭐라고 한다?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한다. 실수부와 허수부가 같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032 32번 개념 켤레복소수야. 켤레복소수다. 자, 켤레라는 말 어디서 많이 봤는데 켤레라는 말 어디서 봤죠? 켤레근 2차 방정식에서 봤죠? 그렇죠? 2차 방정식에서 봤어. 2차 방정식에서 어디서 봤니?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서 봤죠? x는 얼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그래서 이 군이 두 개인데 자, 하나를 플러스라고 한다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자, 플러스를 알파라고 한다면 마이너스는 베타라고 하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자. 그럴 때 자, 하나가 플러스 루트가 근이면 마이너스 루트도 근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 켤레근이라고 한다. 그치? 자, 켤레란 말 언제 써? 양말 한 켤레. 그죠? 장갑 한 켤레. 이렇게 쓰잖아. 신발 한 켤레. 켤레라는 말은 오른쪽에 있으면 반드시 뭐도 있다? 왼쪽도 있다는 거야. 오른쪽과 왼쪽이 같이 짝을 이뤄서 만드는 게 켤레란 뜻이죠. 그렇죠? 신발 한 켤레, 양말 한 켤레, 장갑 한 켤레. 오른쪽과 왼쪽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플러스가 있으면 반드시 뭐도 있다? 마이너스도 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켤레라고 한다. 선생님 설명 이해가죠? 그러면 우리가 복수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루트안이 뭐일 때? 루트안이 음수일 때 i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x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 다시 말해서 루트안이 음수일 때 여기 같은 루트안이 음수일 때 여기서 뭐가 나와? i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a 플러스 bi가 근이면 a 플러스 bi가 근이면 이게 z라고 한다면 a 마이너스 bi 이것도 반드시 근으로 갔는데 이거를 켤레복소수라고 하고 위에다가 뭐를 씌운다? 발을 씌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켤레 복소수라고 한다. 그래서 켤레 복소수는 하나가 Z면 Z가 A 플러스 BI면 Z 바 이거는 A 마이너스 BI I 앞에 부호가 바뀐 거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뀐 건 켤레근 I 앞에 부호가 같은 건 켤레 복소수 정리됐습니까? 네. 이해돼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플러스일 때 이 플러스가 있으면 반드시 마이너스가 있다.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를 합쳐서 켤레근이라고 한다. 그럼 플러스 i가 근이면 마이너스 i도 근이다. 그걸 뭐라고 한다? 켤레 복소수라고 한다. 다만 켤레근은 뭐 특별한 교훈은 없는데 켤레 복소수는 플러스일 때를 z라고 한다면 마이너스일 때는 z 바라고 하자. 그래서 i 앞에 부호가 바뀐 건 위에다 뭐를 씌운다? 바를 씌운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 a 플러스 bi에다가 바를 씌우면 뭐의 부호만 바뀐 거야? i의 개수의 부호만 바뀐 거야. 알겠지? i 앞에 부호가 바뀐 게 뭐다? 켤레복소수야. 켤레복소수를 취하면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되셨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1 플러스 i야. z가 1 플러스 i다. 그러면 z바는 얼마니? 바를 씌우면 1 플러스 i에 바를 씌우면 뭐가 바뀐다? 허수부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이해되지? i 앞에 부호가 바뀐 걸 켤레복소수라고 합니다. 자, z를 3-4i라고 했어. 그러면 z바는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3-4i에 바를 씌우면 3 플러스 4i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i 네. 앞에 부호가 바뀐 걸 뭐라고 한다? 켤레복소수라고 한다. 그래서 플러스 i가 근이면 반드시 뭐도? 마이너스 i도 근이다. 이런 걸 켤레복소수라고 합니다. 켤레근하고 마찬가지죠? 플러스 루트가 근이면 마이너스 루트도 근이다. 그게 켤레근. 근데 루트 안이 음수야? 그럼 거기서 i가 나와. 그러니까 플러스 i가 근이면 마이너스 i도 근이다. 그런 걸 켤레복소수라고 한다. 오케이죠? 2차 방정식에서 많이 쓰이겠죠. 자, a-bi 여기다 바를 씌웠어. 켤레복소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i 앞에 부호를 바꿔준 걸 켤레복소수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켤레복소수가 나와 있다. 알아두시고 자 밑으로 내려와서 개념 체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켤레복소수를 구하라. 켤레복소수는 기호가 뭐다? 바를 씌운 거다. 바를 씌우면 뭐가 바뀐다? 허수부의 부호가 바뀐다. 이 말이죠. 되셨죠? i 앞에 부호가 바뀌는 거야. 켤레복소수를 구하라. 그러면 자 2분의 3 플러스 3분의 2i. i 앞에 부호가 바뀌는 걸 켤레복소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3번은 어떻게 될까요? 자, 3번은 선생님 i 앞에 부호를 바꿔야 되는데 i가 없죠? 그렇죠? i가 없으면 부호를 바꿀 것도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1 플러스 루트 2야. 자, 이거는 켤레복소수를 구하라. i 앞에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플러스 i겠죠? 네. 이해되지? 켤레복소수. 켤레복소수는 어떻게 구한다? i 앞에 부호를 바꾼다. 정리됐습니까? 네. 정리되셨죠? 자, 이런 걸 켤레복소수라고 한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개념 한 반 정도 끝난 것 같아요. 복소수에 대해서 개념 설명이 이제 반 정도 끝난 거야. 나중에 이제 까먹으면 선생님 오늘 수업한 거 동영상 다시 한번 보고 정리 한번 꼭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를 해서 외워두길 바랍니다. 나중까지 3년간 여러분이 수능 볼 때까지 써먹어야 돼. 자, 대표 유형 23번 보겠습니다. 복소수 z가 보기와 같이 주어질 때 z바는 마이너스 z를 만족시키는 이거를 만족시킨대. 바를 씌웠더니 뭐다?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죠.
복소수 Z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거죠. 자, 여기다 바 씌우면 어떻게 되니? I 앞에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루트 3i 플러스 1이죠. 네. 근데 이거를 갖다 마이너스 붙인 게 이거다. 이거하고는 틀리죠? 네. 이거 안 되죠. 자, 이건 어떻게 되니? 바 붙이면 마이너스 루트 3i죠. 그렇죠? 순호수일 때는 바를 씌우면 부호가 바뀌죠. 순호수는. 네. 그렇지? 순호수는 부호가 바뀌어. 예를 들면 자, a 플러스 bi야. 여기에 바를 씌우면 a 마이너스 bi가 되잖아. 그렇지? a 마이너스 bi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가 아니잖아. 여기다가 네. 마이너스를 붙인 게 아니지. 네. 그렇지? 그런데 순호수만 있어. bi. 그럼 여기다 바를 씌우면 마이너스 bi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bi는 bi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 똑같죠? 이게 z라고 한다면 이건 마이너스 z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z에다가 바를 씌웠더니 마이너스 z가 됐다는 얘기는 순호수만 가능하죠? 네. 그렇죠? 순호수만 가능해. 그러니까 이 중에서 순호수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본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답은 니은, 니음이죠? 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선생님 실수는요? 실수는 바를 씌워도 부호가 안 바뀌죠? i가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네. z라고 할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바를 씌우면 마이너스를 붙인 거와 똑같은 건 뭐니? 순호수입니다. 순호수를 찾으란 얘기구나. 이해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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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 여기까지 쭉 한 단원을 했습니다. 자,